그 농약 잔류에서 어떤 문제가 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식수에 소독을 할 수 있는 제품이니까요. 식수에 소독을 해가지고 우리가 물을 마시는데 그 농작물에 잔류가 남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안전하게 사용되고 있는데 이걸 식수에다가 이제 이 제품을 사용할 경우에는 이렇게 구람으로 정으로 되어 있어요. 알약으로 되어 있는데 왜 이 알약으로 되어 있냐면은 이동이라든지 보관하기가 좋잖아요. 우리는 지금 생활 공간에 염소개 같은 경우는 알로 된 게 거의 없잖아요. 알로 된 것이 없고 거기가 PT병이나 플라스틱 재질의 통에 담겨 말이라든지 어떤 인대 통에가 공급이 되는데 그게 이제 유효 기간이 짧아요. 대부분 다 생산을 해놓고 오랫동안 놔두면은 거기에 이산화염소계 성분이 저하가 돼요. 그래서 이거는 개봉만 하지 않으면 알약으로 되어 있는 것은 보관에도 용이하고 이동하는데도 관리하기가 아주 편리하게 되어 있죠. 그리고 안전하게 사용될 수가 있고 이건 우리 식수 요즘 우리가 주로 PT병에 물 구입 2리터짜리나 어떤 500ml짜리 물을 구매해가지고 다들 많이들 가정에서 먹잖아요. 그 물에 소독을 한 것이 바로 이 제품입니다. 이 제품. 그러니까 우리 식품 가공이나 어떤 안전하게 안 한 것이 없어요. 병원에 같은 경우는 소독, 정말 이거 광범위하게 사용될 수가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이 제품이 사용할 수 있는 활용 분야가 식품 분야, 농업 분야, 의료 분야, 수처리라는 것은 물인제 식수라든지 농용수라든지 물 라인 소독 이 부분을 갖다가 수처리라고 하고요. 환경정화 이제 큰 틀에서 보면은 이렇게 이제 5종류로 나눠지는데 여기에서 이제 분류로 들어가서 보면은 가공식품 소독제, 가공식품 모든 음식이라든지 어떤 우리 제품의 가공식품 소독제로 활용되고 부패 방지제, 식품 표백제, 또 식품 탈황제, 식용수 순환수 처리제, 유제품 병에 든 생수 소독제. 이거 병에 든 걸 우리가 유제품이라 그러는데요. 그다음 이제 가축 가금류 식수 소독제, 공공 환경 의료 위생 전용, 양어장 소독제, 양잠범용 소독제, 버섯 재배사 소독제, 토양 소독제, 식물 살균제 등의 광범위하게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안전한 제품입니다. 이 시엘로 산소계 이산화염소 이것이요. 근데 이런 제품이 우리가 큰 농업을 하시는 분들도 이런 정보를 몰라요. 이게 식수로 소독을 할 경우는 이 20g 한 알 가지고 물 1톤에서 2톤까지 소독을 할 수 있어요. 강력한 살균을 할 수 있습니다. 10분 정도가 물에 넣어놓고 10분 정도면 용해가 돼버려요. 그만큼 빨리 또 물에서 녹아버리고 자동으로 이렇게 물에다가 희석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1년에 1회에서 2회 정도까지만 해주면은 각종 병균을 예방할 수 있는 병균을 약 80% 이상을 사멸을 시킨다고 해요. 이 제품 하나가. 그러면은 우리가 평소에 물탱크에서 물을 이제 지하수를 뿜어 올려 가지고 물이 부족될 때는 바로 밀어버리죠. 바로 작물에다가 라인을 통해 가지고 사용을 하잖아요. 정말로 그건 참 좀 어떻게 본다면 어리석다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지하수를 뿜어 올려 가지고 중화를 시켜 가지고 물을 밀어 넣어야 되는데 지하수를 뿜어 올리면 지하수에는 철분이라는 게 있잖아요. 지하수에는 철분이 다른 하천수보다 많아요. 그러면 지하수에서 올라온 이 철분을 그대로 중화를 안 시키고 농작물에다가 밀어 넣으면은 작물에는 거기가 필요한 영양소가 땅의 토양에서부터 해가지고 많이 이제 추측이 되어 있잖아요. 토양에다가 미리 제품들을 넣어놨는 인삼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동을 못 시키게 해버려요. 인산을.
인산을 그 작물에다가 흡수가 못 되게끔 막아버려요. 이게 이동을 못 하게 하는 게 철분이에요. 그렇다면은 우리 그 농업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좋은 것은 토양 속에 다 넣어놓고 위에는 가서 병든다고 싶어가지고 온갖 좋은 제품들을 농약이나 어떤 그 좋은 제품들을 사용을 하면서 이렇게 농업을 하는데 기초적인 물 탱크부터 소독을 하지 않고 철분이 많은 걸 그대로 밀어 넣는다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거죠.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어리석다는 얘기를. 왜 그런 많은 전체적인 그 비용을 들여가지고 1년 농업을 하는데 왜 소독을 게을리 하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정보를 몰라가지고도 못하지만 꼭 이거 아니더라도 다른 방법이라도 효과는 떨어지지만 소독을 할 수 있는 제품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농업인들은 그런 걸 게을리 했어요. 왜냐하면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그 철분이 있으면 인산을 이동을 못하게 하는 걸, 이걸 지금 아는 사람들은 과연 우리 농업인들 중에 얼마나 계실까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저희 이 방송을 시청하신 분들은 제 얘기가 거짓말인지 참말인지 진실인지는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검색만 해봐도 바로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짓이라는 거는 있을 수가 없죠. 그리고 어떤 제품을 판매하게 먹기 가지고 해서도 안 되고요. 있는 그대로를 정확하게 안내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이야기하는 중에 어떤 것들이 잘못이 있는지 거짓인지는 저는 거기까지는 분간을 못하겠습니다만 개인 생각들이 조금씩은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제가 경험하고 제가 책자에 나오고 보고 배운 그대로만 제가 전달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심을 한다든지 의혹이 되시는 분들은 한번 이런 제품 제가 쓰라고 얘기를 안 해요. 이런 게 있다라고 알려드린 거예요. 왜냐하면은 정보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을 기초적인 소독을 하고 소독이 실시해가지고 하면은요, 나중에 올라가서 병의 약제나 아니면 생리장애 제품들을 많이 절감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밑에 이미 병균을 그만큼 없애버렸기 때문에요. 그래서 관리는 각자가 이제 1년 동안 농업을 하면서 물 관리도 중요하고 농약 관리도 중요하고 영양 관리도 중요하고 다 안 중요한 것들이 없습니다. 매일 통풍시켜 주는 것도 중요하고 햇볕도 들게 햇볕들 장마 때 같으면은 계속 구름이 끼고 비 오면은 작물들이 큰 곤란을 어렵게 되잖아요. 병이 오고. 그렇듯이 이 햇볕이 그만큼 작물에게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첫째가 햇볕, 또 공기, 물 관리가 첫 번째고, 그 다음째는 농약과 생리장애, 영양 관리 이런 것들인데, 그거는 이제 매일 안 해도 되잖아요. 그거는 매일 해야 될 것은 수분 관리, 햇볕 관리, 통풍 관리. 이 세 가지는 매일 체크를 하고 매일 이렇게 눈여겨보고 조금이라도 소홀 해버리면은 여름철 하우스 같은 경우는 온도 한번 잘못 맞춰져 버리면은 그대로 푹 삶아버리잖아요. 또 겨울철 같은 경우 냉한기에는 하우스 개폐기를 안 내리고 문을 안 닫고 하면은 또 일시적으로 찬기가 들어가서 농사를 망쳐버리고. 그래서 공기 소통이 중요하고 햇볕이 중요하고 물 관리가, 이 세 가지는 매일 체크를 해야 될 부분 중에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실내도 마찬가지고요. 농약은 농법에 따라 가지고 일주일도 될 수도 있고 열흘도 될 수가 만에 농약 살포를 하면 되지만, 또 영양 관리도 마찬가지고, 영양 관리를 보름에 한 번 한다든지 10일에 한 번 한다든지 5일에 한 번 한다든지 어떤 이게 여유를 가지고 살펴봐도 될 정도의 그런 시간이 있지만, 매일 체크를 해야 되는 거는 참 이 물 관리하고 아까 햇볕 관리, 통풍 관리는 매일 잘 눈여겨보면서 관리가 해져야 농업을 성공으로 갈 수 있는 기초를 만드는 거예요. 그 기초를 만들기 이전에는 또 토양에서부터 토양 관리도 또 엄청 또 중요하죠. 미리 이제 토양에다 다 제품들을 넣어가지고 미리 퇴비도 넣어가지고 해야 되고 석회도 넣어가지고 해야 되고 규산도 넣어가 밑에 토양에다 넣어가지고 이제 어떤 염류 제거제도 넣어야 되고, 참 사용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죠. 우리 농업을 하는데.
근데 그거는 이제 그 각자의 어떤 농법에 따라 가지고 또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거는 자 이렇다 한 정도만까지만 알고 이제 다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산화염소 이 산속의 특징과 장점은요. 하천수, 지하수, 상수도, 저장, 물탱크, 농용수, 관수, 시설 등 녹조, 물때, 청소, 소독에 차염소산 나트륨 염소계입니다. 이거는 차염소산 나트륨 염소계는 추천하지 않으며 산속의 이산화염소는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어 산속의 이산화염소 제품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차염소산 나트륨 염소계는 추천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거는 그 굉장히 주의가 따르고 그 잔류물이라든가 안전하지 않는 그 성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농도를 잘못 막 사용해 버리면은 정말 이 모든 것이 사용할 수 없게끔 돼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차염소산 나트륨 우리 일상생활에 주로 사용되고 있는 이 소독제, 살균제, 악취 제거제 이런 것들이 주의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성분을 가지고 만든 거는 저희는 추천하지 않는다. 농업용에도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거는 잔류가 나왔기 때문에 그걸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식수 저장 물탱크 소독할 시에 물 2톤에 본 제품 아까 보여드린 20g짜리 하나를 투입시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물 1톤에서 2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물 2톤에 본 제품 하나를 20g을 투입시키면은 그 식수 소독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상업 및 산업 공간 폐기물 하수 처리장, 의료시설 소독제 악취 제거, 음용수 소독 살균 식품 첨가물로 이용. 이게 첨가물로도 들어가요. 이 산소계가. 농업 분야 소독 및 살균제로 광범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안전한 제품입니다. 강력한 소독, 살균, 탈취, 악취 제거, 매연하고 각종 오염원에 의해 가지고 탁해진 공기 냄새, 반려동물 냄새, 주변에 위치한 돈 축사로부터의 축산 분뇨 냄새, 그런 강력한 요리 과정의 냄새 등 불쾌한 냄새, 악취는 우리 생활에 아주 영향을 많이 주죠. 이러한 불쾌함을 효과적으로 줄여주고 없애주는 것이 이 시엘로 산속의 이산화염소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런 것을 이 20g짜리가 물 2톤까지를 아까 식수에는 사용한다 그랬으니까 우리 작은 우리 그 텃밭이라든지 이런 데 사용하기에는 참 매우 이게 그 분할하기에는 많이 어렵죠, 이게. 그렇다면은 이게 적정한 양을 분배를 해 가지고 분할로 해서 이거 조금 더 높아도 상관이 없어요. 꼭 희석 배수가 딱 막 떨어지게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걸 가루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그람수로 측정을 해서 물 양을 이제 비례를 하는 겁니다. 물 2리터 아니면 10리터에다가 이 양을 더 크게 넓히면 이제 계산하기 쉽겠죠. 거기다가 이제 물에다가 이 가루를 만들어 놓은 걸 넣어 가지고 희석을 해 가지고 이걸 넣는 순간에 열이 발생돼요. 물 색상이 아주 탁 변해요. 이게 좀 좀 어떤 하얀 색상에서 조금 연한 노란색이라 그럴까? 그렇게 딱 색상이 변해요. 변하는데 이게 물에 투입되면 열을 가해지니까 조심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걸 개봉을 하면은 즉시 밀폐된 공간에다가 저장을 해야 되고 공기가 들어가면은 녹아버려요. 이렇게 뭉쳐져 버려요. 뭉쳐져 버리기 때문에 좀 이런 거 소량 1g짜리가 있으면은 참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이렇게 합니다만 그런 것들이 유통이 되는지는 저는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현재 20g짜리만 제가 사용을 했고 제가 이 제품만 지금 한 가지만 판매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제가 친환경 농업 속에서 매일 이제 이제 농작물을 수확을 해야 되잖아요. 엽채류는 매일 수확을 해야 되다 보니까 거기에 사용될 병을 예방하고 해충을 예방해야 되는 방제를 해야 되는 이런 농약 이제 친환경 유기농업 자재 그러니까 유기농업 자재라고 하죠. 농약이라고 친환경에는 농약이라는 표현을 친환경 육성법에서 사용을 못하도록 해서 참 호응을 줬는데
그게 지금 육상법에서 잘못 만들어졌어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그 유기농업 자재로 등록해가 사용할 수 있는 거는 농약관리법에서 그 적용을 안 하고 이런 비료관리법으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농약이란 이야기를 못 하던 거예요. 그 친환경 육성법에서. 그런데 농약회사가 제조를 하면은 농약이라는 단어 이름이 붙어요. 친환경 미생물 농약이고 우리 유기농업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약재들이. 그러니까 이건 비료관리법에서는 농약이라는 이름을 못 사용하다 보니까 이제 유기농업 자재란 이렇게 이제 이름을 써가지고 붙여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그 도시민들이 친환경 농업을 한다고 그때 한창 친환경 농업에서 농약 안 친다 그러더니 농약 치더라 뭐 이렇게 잡음이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그 해명하고 하느라고 저도 그 참 우리 도시 직거래를 저는 많이를 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죠. 그 시간을 두고 계속 설명을 해야 되니까. 그 친환경 농업하는데 어떻게 믿어? 친환경 농업에서 농약 안 친다 그랬더니 농약 치는구나. 이렇게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그 농업인이 설명을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농약 사용을 안 합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말았어요. 그때 소비자들이 문의가 되면은요. 왜냐하면 친환경 육성법에서 농약이란 이름을 사용을 못하도록 이렇게 비료관리법으로 해가지고 유기농업 자재 아니면은 그 병해 관리용 자재 이렇게 해가지고 불러야 돼요. 아주 어렵게. 농약이라고 단순하게 딱 해버리면 친환경 농약이라고 딱 해버리면 참 쉬운데 얼마나 쉽겠어요. 그래서 우리 그 도시민 우리 그 고객님들에게도 설명하기도 아주 좋고 했는데 이렇게 길게 해놨더니 이걸 저도 지금 아주 누가 물으면은 유기농업 자재입니다. 병해 관리 자재를 씁니다. 이 설명하기가 저도 오랜 세월 그 영업도 했지만 그 농업을 하면서 이 이야기를 설명을 드리기가 고객님들에게 하기가 힘들어요. 이걸 기억에 머릿속에 안 남아요. 농약이라는 단어만 입에서 뱅뱅 돌지. 그래서 참 안타깝습니다. 이 친환경 육성법에서 그 어떤 그 단체의 어떤 그런 알력이라 그러나 그 어떤 그 입김 뭐 이런 것들로 해서 아마 참 상당히 그 잘못되게 해서 이 정책이 만들어져가 있어요. 한번 정책이 잘못 만들어져 있으면 그 바꾸기가 정말 힘듭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그 농업인들은 또 농약 사용 안 한다라고 해버리니까 농약 사용을 왜 안 합니까? 저는 지금 그 미생물 농약을 미생물 농약을 해충약도 미생물 농약이 있고 살균제도 미생물 농약이 그 농약 회사가 제품화된 것도 있고 수입한 제품들이 있는데 유기농업에 쓸 수 있도록. 그런데 그런 농약을 쓰면서도 우리 농업인들은 농약 안 쓴다고 얘기를 해요. 이게 이제 농약이 아니라는 얘기를 잘못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농업인들이. 그러다 보니까 우리 도시민들에게 잘못 전달이 돼가지고, 이제 또 오해가 생겨지고 불신을 받는 계기가 돼가지고 농약이란 단어 이름만 들어도 참 상당히 몹쓸 물건으로만 생각을 했던 거죠. 그거는 또 그런 시절이 어떤 그 잘못된 농업인들 때문에 농약 잔류라는 게 나와가지고 매스컴에 나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게 됐는데요. 저는 이 프로폴리스라는 성분을 넣어가지고 만든 이 프로폴리탄이라는 이 제품인데 이게 병에 제가 그 엽채류 채소에다가 살포를 해가지고 곰팡이를 일단 억제를 막아내야 되잖아요. 곰팡이, 잿빛 곰팡이 이런 것들은 그 딸기 농사 하시는 분들은 아주 그 골칫거리죠. 잿빛 곰팡이. 그런데 지금 안정적으로 사용하는 것들 중에도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한번 프로폴리스가 들어간 이 제품을 한번 사용해 보심도 좋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이 제품을 사용해 가지고 바로 그날 수확을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대부분 다 이런 약재를 치면은 그날 바로 수확을 하지 않습니다. 물도 말라야 되고 분해가 되도록 하루 이틀이 지난 다음에 아무리 안전하다고 하더라도 우리 농민들은 내 입에서 들어가는 것처럼 똑같이 관리를 하게 됩니다. 지금 오늘 이런 약재를 안전하다고 해서 사람이 먹는 천연 항생제를 가지고 만들었다 하더라도 물기 있는 걸 보고 수확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또 이걸 살포할 때는 주로 보면은 아침 낮을 일찍이 해가 뜨기 전에나 해가 없는 시간대 아니면 이제 오후 해그름에 해가 빠진 시간 이런 시간대 이제 이게 친환경 약재들은 살포를 해야만이 어느 정도 효능이 이제 나타나는데요. 더울 때 해버리면 빨리 말라버리면은 그 식물을 잎에서 말라버리면은 효능이 많이 떨어져요. 그 햇볕에 의해 가지고. 그래서 이걸 사용하는 시간대가 아침 낮을보다
오후 시간대가 이제 거의 오후에 이제 해가 시원한 때 시간이 오후 4시나 한 5시 여름철이라도 이후부터 이 농약 살포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근데 그 많은 면적을 그 오후 시간대 해가 빠지기 전까지 살포해가지고 얼마 면적을 살포를 못 해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그 많은 면적을 살포할 때는 그 밤늦게까지 보통 밤 9시, 10시, 늦을 때는 11시, 12시까지도 그 밤에 농약 살포를 해야 됩니다. 살포를 해주지 않으면은 일시에 병균이 오고 해충이 달라들면 그 해충들이 굵어져 버리면 커버져 버리면은 그 일반 화학 농약들 가지고도 잡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항상 예방 위주로 이제 그 농약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GAP 농사도 마찬가지고 친환경 농업도 마찬가지고요. 무농약, 친환경의 무농약이든지 유기 재배든지 뭐 효능은 지금 그 화학 농약이 더 효능이 좋은 줄 알지만 이 친환경에서는 쓸 수가 없잖아요. 아까 제가 그 농약 회사가 만든 미생물 농약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유기농업에까지. 그래서 이게 제가 초창기 그 인증을 받아놓고 그 무농약 재배가 2006년도부터 제가 무농약 재배를 인증을 받아가 실시했는데 2008년인가 2009년도겠네요. 이때에 이제 유기 재배를 하려고 유기 전환기 신청을 해놓고 유기 전환기 때 유기 재배 인증을 1년을 유기 전환기를 거쳐야 이제 그 다음에 그 합격이 되면은 유기 인증이 이제 해주는데요. 농관원에서. 그러면은 그때 첫 번째 이제 그때에 유기농에 맞는 제품을 써야 되거든요. 화학 제품은 또 쓸 수도 없고 일반 화학 비료도 쓸 수도 없고 어쨌든 유기 재배는 많은 제약을 받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을 그전에 무농약 재배에서까지 사용했던 것도 그 유기 재배에서는 사용 못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관리를 정말 잘 해야 되는데 제가 그때 농장에서 이제 차에다가 이제 이렇게 그 분무기를 설치된 옛날 그때 당시에 옛날 나왔던 기아 자동차에서 나온 세렉스라는 게 있었는데 1톤 트럭 그 세렉스에다가 그 분무기를 장착해 가지고 이제 거기다가 농약통을 싣고 운반하고 다니면 쉽잖아요. 빨리 이동이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그 모터를 이용해 가지고 차에 부착된 그 모터를 이용해서 이제 농약 살포를 하는데 거기다가 약통을 싣고 그 사용하는 약재를 싣고 뭐 어떤 이 제품들을 실어 놓고 이제 그 농약 살포를 하는데 그때 농관원에서 이제 이렇게 조사가 나온 거예요. 조사를 이제 암행 의사식으로 나온 거예요. 언제 어느 땐 통보하는 거 없이 나옵니다. 나와가지고 어떤 제품들을 쓰고 있는지 일시적으로 이제 그런 이제 조사를 하는데 그때 이제 그 차에 이제 약봉지가 미생물 농약이라는 농약은 빨간 글씨가 돼 있잖아요. 이제 그 살균제는 빨갛고 살충제는 파란 파란 색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빨간 글씨가 돼가 있는 그때 당시 하고 그 해충약하고 같이 이제 사용을 했으니까 그 농약 회사가 제조한 그 농약 성분은 전부 다 외국에서 바이엘이라든지 우리 의약을 만드는 회사에서 이렇게 식물과 인간과 뭐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 다 연구와 합격을 한 그런 원재를 우리나라 농약 회사들이 이제 그런 원재를 사들여 와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농약을 이제 우리나라 상품 이름에 맞춰가지고 생산을 하는데 그렇지 못한 회사들은 이제 그 나라에서 완제품을 이제 수입해가 와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한글로 포장을 이제 다시 해가지고 이제 판매가 하는 그 회사들도 있고. 근데 이제 원재를 가지고 들어와가지고 하는 회사들은 그때 당시에 제가 동부 한농의 제품이었지 싶은데요. 그때 원재를 구입해가 와가지고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이제 상표와 설명서를 붙여가지고 봉지를 만든 건데 그 제품을 구매를 해가지고 이제 구매를 한 것이 아니고 그때 당시에 제가 농약과 종묘 판매업을 하고 있었던 시기인데요. 2009년도에는 그때 그 제품을 이제 제가 유기농업에까지 그 농약이 사용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제품을 사용하다가 봉지가 있고 이제 그 병이 있고 하니까 농관원에 나온 그 공무원이 뭐 펄쩍 뛰는 거예요. 농약 썼다고. 이 그 유기 취소해야 된다라고 방방 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무원도 탁상머리에서 공부를 안 했다는 결과잖아요. 참 제가 설명을 했는데도 자 이거는 우리 유기농업에 거기 등급이 돼가 있고 등재가 되어 있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 미생물 농약이다. 농약 관리법이 잘못된 거는 지금은 생각을 안 하고 농약 관리법이 무조건 잘못됐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머리에 딸딸 외우고 있다가 농약이라는 걸 지금 눈으로 봤으니까 눈이 지금 어떻게 잘못 보게 된 거죠. 이제 결국은 내가 잘못 사용했다는 걸로 이제 결론을 그 사람은 결론을 내린 거죠. 그 현장에서는. 그렇게 결론을 짓고 그 양반이 이제 그 봉지를 사진을 찍고 가지고 이제 갔는데 문제는 그걸 가지고 나가가지고 바로 농관원으로 사무실로 안 돌아가고 그걸 들고 우리 마을 그 장목반이라든지 어떤 이런 형태의 그쪽으로 가가지고 이 말을 흘린 거예요. 또 그 누구는 농장에서 제가 그 농장 이름이 특우농원이었는데 특우농원의 그 어떤 그 농장주는 지금 이런 농약을 사용해가지고 유기농에다가 이 농약을 사용해가지고 지금 그 인정 취소해야 된다라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그 장목반하고다 이렇게 얘기를 뿌려본 거예요. 그러니까 전후 사정을 모르는 그 장목반 회원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일순간에 제가 이제 나쁜 놈으로 되잖아요. 그 순간에는 저 특우농원의 누구는 응? 그 농약을 사용해가지고 이제 인증 취소해야 된다라고 이제 그 좁은 동네에서 그렇게 이제 소문이 난 거예요. 나 참. 그래서 그런 곤욕을 한번 치렀던 적이 있습니다. 곤욕을 한번 치렀던데 내가 그때 농관원의 그 담당 직원을 그 다음에 바로 불러 들어갔어요. 바로 들어오라고. 모든 것을 장목반에 하고 그 해명을 하고 원상복귀 시키려 했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그 업무 태만으로 다른데 내가 지금 지금 자기 근무를 지금 잘못했잖아요. 지도를 하고 정확하게 알려야 될 양반이 오히려 지금 농사 짓는 거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을 갖다가 어렵게 만드는 결과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 농간에 있는 직원이. 그런 지금도 우리 참 공무원들은 현장에서 농업인들과 같이 어려움을 많이 겪으면서 일선에서 고생은 이렇게 하시는 줄 알지만 정말로 그렇게 그런 공무원들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정말로 화가 났습니다. 그 당시에. 얼마나 그걸 잘못됐어요. 자기네들이 못 배우고 미리 못 알았다면은 오히려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걸 또 공무원들이 공정적인 일을 보는 사람들이 입을 가볍게 해가지고 거기 나가서 아직 확인도 되지 않는 부분을 자기 생각대로만 해서 거기다가 동네에다가 말을 뿌렸다는 것은 매우 참 지탄을 받아야 될 일들이죠. 그런 어려움도 제가 참 겪으면서 농업을 했었습니다. 지금 이제 또 이렇게 설명을 오늘 또 이렇게 두서없이 하다 보니까 벌써 또 이렇게 종료를 또 해야 되는 시간이 또 임박했습니다. 제가 이 말이 좀 빠르고 사투리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아마 듣는데 또 이해를 못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핵심적인 것만 이렇게 골라내 가지고 다음 어떤 재방송을 청취를 하시든지 이래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각 대농업을 하시는 분이든지 아니면은 도시에서 텃밭 농사를 하시는 분든지 아니면 실내에서 뭐 몇 개 이렇게 화분을 키우신 분들도 물 관리 중요하다 그랬죠. 물 관리를 철저하게 이렇게 매일매일 체크를 잘 하시고 해가지고 건강한 어떤 그런 식물들을 키워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오늘 제가 설명드리는 거는 여기서 그만 중단하고요. 제가 이제 카메라를 들고 제가 앞에 식물들을 이제 보여드리고 오늘 방송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또 끝까지 제 설명을 들으시면서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 카메라가 좀 움직여지는 동안 또 흔들려도 좀 이해해 주세요. 지금 여기에 보면은 도시농부 공기정화 식물 키우기 해가지고 이제 CLO 이산화염소 산소계
저 갈라쳐 놓은 게 염소개가 있고 산소개가 있다고 제가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염소개는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염소개는 일상생활에 소독제나 이런 데는 사용을 하셔도 되지만 우리가 식수라든지 농업용 살균제를 사용하면은 농산물 다 폐기 처분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저희 특구TV 세상사안의 이야기 요 하나로 뭐 검색을 하시면은 5개 플랫폼, 페이스북, 유튜브, 틱톡, 네이버 블로그, 카카오 스토리, 이렇게 5곳의 정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를 해보세요. 제가 오늘 파슬리는 제가 오늘 또 시간이 안 맞아가지고, 이렇게 매일 이렇게 샐러리하고 이렇게 물 주는 방법을 설명드렸는데, 오늘 다른 설명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버렸습니다. 이 뽀글형 파슬리, 또 이탈리안 파슬리가 있고, 우리나라에 두 형이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심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화분을 만들어가지고, 이건 화분으로 판매가 되는 거거든요. 퍼스푸드 케어의 지금 상품으로 준비를 해놨습니다. 요건 파슬리 뿌리를 가지고 지금 이렇게 화분을 원래 봄에 모종을 키워가지고 여름 내내 이제 토마토 사이에 공생식물로 키웠던 파슬리 뿌리고요. 요건 국화 꺾꽂이를 한번 해놔봤습니다. 이 겨울철에도 꺾꽂이가 되나 안 되나, 이렇게 잎이 이렇게 지금 새파란 걸 보면 뿌리가 내리지 않나 하는 생각되는데, 이게 원래 처음인데 어떻게 될지 모르고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게 봄에 꺾꽂이 했던 국화인데요. 여기서 줄기 하나를 꺾어가지고 2개를 꺾어가지고 이렇게 화분을 꺾꽂이를 해놔봤습니다. 이렇게 파슬리가 지금 화분이 많습니다. 이 안에 이렇게 요건 돈나무라고 하기도 하고, 이게 이름이 필레아 페페 로메오이데스라는 이름이 깁니다. 상당히 돈풀이라고 하기도 하고, 동전풀, 돈나무라고 하기도 합니다. 공기 정화 식물로 이게 아주 좋아요. 동전같이 생겼고, 이거 잎하고 줄기를 끊어가지고 이게 번식도 됩니다. 이런 식물들을 지금 이 안에서 이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이건 봄에 이제 모종을 키워가지고 많이 계속 밖에서 이제 화단에서 잎을 따먹고 했던 샐러리인데요. 이 통속에는 물을 넣어가지고 키우는데, 물은 계속 넣어주는 게 아니고 한 번씩 며칠씩 말르고 이렇게 물 관리를, 오늘 그 설명을 제가 못 드렸어요. 다른 설명을 하다가 보니까. 이건 오색고추, 이렇게 이제 줄기가, 잎이 이제 겨울철에는 이놈도 휴면 시간을 거쳐야 되겠죠. 이렇게 거치면 내년에 뿌리만 살아있으면 또 이제 옆에 새싹이 돋아나겠죠. 이건 이제 공기정화식물. 어리석다 할 정도로 아주 관리가 쉬운 그런 공기정화식물입니다. 연화목은 황금을 상징하고 불러드린다. 이렇게 사업하시는 분들이 주로 이런 금전수, 이것도 돈 들어오는 식물. 예루살렘 체리, 옥천앵두라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꽃말은 수줍음과 너 자신을 알라. 이 앵두가 이제 식용은 안 되고, 이것이 굉장히 달려가지고 아름다워요. 이렇게 겨울나기가 되면은 현재 꽃이 이렇게 피더라고요. 꽃이 피는데 이제 열매는 겨울철에 안 달립니다. 이게 이제 내년 봄에 밖에 나갔을 때 열매가 달리겠고요. 또 이제 여기가 도시농부 아파트형 대파 키우기, 스티로폼 한 개에 90개 대파 심화가, 작년에 요보다 박스가 조금 더 컸어요. 더 컸는데 90개 이제 화분 키웠고, 원래는 여기다가 이제 쪽파를 심었습니다. 쪽파를 심었는데 왜 이 아파트형이냐면은 제가 1층, 2층 이 두 군데를 이렇게 돌아가면서 구멍을 내 가지고 이렇게 심다 보니까 아파트처럼 됐잖아요. 그래서 아파트형 쪽파 이렇게 이름을 붙여 놔봤고요. 여기는 물을 공급해 줄 수 있는 물통. 깊이가 있다 보니까 위에만 물 주면은 밑에까지가 공급되려면 위에 많이 줘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밑에는 항상 이제 수분이 많아가지고 뿌리가 썩게 되는데, 그래서 여기도 물을 계속 넣어 놓는 게 아니고 계속
그 흙의 상태를 속에 이제 찔러가지고 긴 막대기로 찔러가지고 수분을 보면서 이렇게 물을 조금씩 맞게끔 공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영양분을 이제 바로 넣어줘야 되는데 이제 생기를 찾아가지고 때가 있고 요 스테비아는 이게 잘 아시다시피 설탕 대용 식물이잖아요. 이게 키가 한 1m 이상 이렇게 크는데 화분에 좀 더 큰데 하면은 더 유리해요, 키우기가. 그래서 저는 요걸 되게 많이 키우지 않는 범위에서 이걸 상품으로 판매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큰 화분에다 요 정도 크기 화분에 요보다 조금 더 요 화분의 지름이 15cm예요. 높이도 15cm고 그러면은 18cm도 있고 20cm도 있어요. 이 화분이 좋은 점은 여기에 지금 돌아가면서 12군데 측면에 구멍이 나 있어요. 쭉 이렇게 이게 찢어져가 있는데 이게 공기 소통이 잘 되다 보니까 아주 식물 키우는데 유리합니다. 이 구멍이 나가 있어가 바람이 잘 들어가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 식물은 제가 키워가지고 잘라가지고 이제 건조를 씻어버리고 건조를 해가지고 가루를 내가지고 요즘 요리하는데 넣어가 먹기도 하고 차에 이제 설탕 대용으로 걸름망 컵에다가 이제 커피라든지 이런 거 넣고 이걸 한 스푼 넣으면 설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설탕을 안 먹고 제가 이걸 주로 해가지고 설탕 대용으로 먹고 아니면 이게 떨어지고 없으면은 마트에서 스테비아 설탕을 구매를 해놓고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상추를 지금 올 9월 달에 심어가지고 이제 며칠 전에 한 4, 5일 전에 수확을 하고 버리려고 하다가 이제 생명도 있고 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수확물을 얻기 위해 가지고 한 게 아니고 그냥 볼거리를 이제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햇볕이 적게 들다 보니까 이게 아파트 3층이라 그랬잖아요. 앞에 여기가 화단입니다. 여기가 이제 방 2개가 저쪽으로 하고 방 2개가 화단인데 저 앞에 심었던 화분하고가 보이네요. 화분 밑에 다이도 있고. 근데 여기에 보면은 창문에 이제 거리가 까맣게 걸려있죠, 바깥에. 이게 화분이, 아까 상추 심었던 저 화분이 2개가 들어가요, 이 화분 거리에. 저쪽 방 옆에 하고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화단에만 해가지고는 식물을 다 키울 수 있는 면적이 안 돼가, 이렇게 또 창문을 이용해가지고, 쭉 해왔습니다. 이 파란 통은 물통입니다. 방에서 호수를 빼내가지고 물을 한 통씩 받아놓고 이제 여름에는 물을 많이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화단의 길이가 지금 제법 면적이 돼요. 여기서 이제 제가 각종 화분에다가 심어가지고 식물을 키웠습니다. 이 도요해지 쪽에서는 가급적이면 토양에 심지 말아야 되겠죠. 이 도심 속에서는. 도심 속에서 간혹 고추라도 심다든지 어떤 작물을 심어가지고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중금속 토질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식물을 심어서 먹어서는 안 됩니다. 먹고 당장 어떤 큰 병을 얻어가지고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중금속으로 오염이 된 그런 곳에 식물을 심어가 먹으면 건강에는 어쨌든 안 좋잖아요. 그리고 또 도심 속에 가까운 데서 봄에 보면은 여기가 제가 있는 곳이 이제 이 도해지 자체가 도심 속에가 완전히 나무들이 많이 심겨져 있어요. 도시를 만들 때 한 부분 구간이 나무들을 심어가지고 자전거 도로하고 이런 데는 전부 다 나무가 우거져 가지고 도심 속이 아주 어제 시골에 와 있는 그런 기분이 들 정도로 밖에 나가면은 나무들이 많아요. 도시 자체가 나무가 많지만은 어쨌든 차들이 많이 다니고 공해가 안 좋잖아요. 공해가 안 좋은 곳인데 제가 사는 곳은 여기는 그래도 도심 속에서 나무들도 많고 도로하고도 좀 멀고 많이 떨어져 있어요. 도로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여기다가 밖에서 이제 그런 종류 채소들을 심어가 먹는데 해도 여기가 많이 다 안 들어오고 아주 좀 여름철에 채소들을 관리하기가 좀 쉬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여기다가 이제 상토 흙에다가 오늘 여기까지로 영상을 제가 보여드리려고 했었는데 오늘 시간이 안 맞아가지고 요건 내일 요걸 제가 덮어놨다가 내일 지금 라이브 방송 때 이 화분에 담가가지고 비료라든지 각종 영양소 혼합하는 그런 모습을
내일 보여드리겠습니다. 요 제품을 지금 여기다 넣으려고 요 제품하고 비료하고 넣어가지고 이제 요 미네랄하고 요 가루로 되어 있거든요. 이걸 이제 복합 비료하고 세 가지를 혼합해가지고 이제 내일 이 흙하고 섞어가 놨다가 겨울에도 다른 작물을 이제 키워야 되기 때문에 그때 이거 최소한 한 일주일 열흘 전에 넣어놔야만이 가스하고가 이제 많이 이제 비료에서는 가스가 발생되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넣어가지고 열흘 이상 있다가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모습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했었는데 오늘 시간상 안 맞아서 오늘 여기서 이만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저희 포스트푸드 케어에 참여해 주셔가지고 두서없는 설명을 들으시느라 좀 어렵지는 않았나요? 이해 못하는 부분들이 있으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핵심적인 걸 찾아내가지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여러분들 큰 농업을 하시는 분은 큰 농업 하는 대로 도움되시고 작은 농업 하시는 분은 작게나마 이렇게 정보를 찾아내가지고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남은 시간도 힐링되고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